인사팀에서 온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귀하는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30분 내로 개인 물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흐릿해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보안 직원들이 배치된 상태였죠. 그들의 시선이 마치 죄인을 감시하는 듯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을 피하며 물품을 챙기는 동안 미국의 비정한 해고 문화가 얼마나 잔인한지 실감했어요. 3년간 헌신했던 시간이 단 30분 만에 종료되는 느낌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는 길 뒤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누가 다음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마다의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뉴욕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세상은 멈춘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작은 박스에는 제 직장 생활의 흔적이 고작 이것뿐인가 싶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죠. 아파트 월세는 $3,000, 매달 나가는 학자금 대출금은 $500,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실직 상태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겠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고용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결국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졸업 후 어렵게 마련한 독립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소위 말하는 캥거루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독립생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부모님께 전화했을 때 아버지는 언제든 돌아오라며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우울한 목소리를 듣고 걱정된다고 하셨죠. 부모님의 따뜻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28배 나이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부모님 댁에 도착한 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사용하던 침대와 책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했을 때의 자신감과 희망이 무색하게 이제는 실패자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직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근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물가를 확인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죠. 달걀 한 판이 무려 $9에 육박했고 우유 1갤런이 $5가 넘었습니다. 고작 몇 개월 전보다 모든 것이 훨씬 비싸졌어요. 빵과 치즈, 고기값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물가에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마트 카트를 밀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등학교 친구 마이클을 만났어요. 그도 최근에 직장을 잃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우리 동네 남자들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이 단지 제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 현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기회 부족으로 많은 청년들이 캥거루족이 되고 있었던 거죠. 마이클은 요즘은 스스로 집을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계산해보니 렌트비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립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보냈지만 회신은 거의 없었어요. 간혹 오는 자동 응답 메일조차 냉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경기 침체로 채용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었죠. 수개월의 구직 끝에 마침내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급여는 예전보다 낮았지만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아직 수습 기간이라 불안정했지만 조금씩 희망이 생겼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사드렸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작은 증거였습니다. 아직 독립은 요원했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특히 수습 직원들이 우선 대상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해고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죠.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메일함을 확인하는 것이 공포가 되었어요. 회의실에서 경영진들의 긴급 회의가 잦아지고 직원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일주일에 3일 허용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어요. 사무실에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재택근무 중이던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8시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계정이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상하게 여겨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인사팀에서 보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 구조 개편에 따라 오늘부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 한 통으로 인생이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에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해고라니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며 위로해 주셨지만 그분의 눈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신문만 보셨지만 그 침묵이 더 큰 무게로 다가왔어요. 다시 실업자가 된 아들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줌 미팅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친구, 회사 메일 계정이 차단되어 알게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해고 문화는 냉혹했고 우리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죠. 두 번이나 갑작스러운 해고를 경험하니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속에서 과연 미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취업 사이트를 밤낮으로 검색하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급여 조건과 복지 혜택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거 지원의 의료보험까지 미국에서는 꿈도 꾸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죠. 솔직히 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 화상 인터뷰 요청 메일이 왔어요. 인터뷰 준비를 위해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려 온라인 자료를 뒤졌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강공원의 풍경,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영상을 보며 생소함과 호기심이 교차했어요. 인터뷰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인 면접관은 예상보다 훨씬 친절했고 제 경력보다는 한국 생활에 적응할 의지가 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물었어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요. 이틀 후 합격 통지와 함께 미국 내 어학원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게 될 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연수 첫날 15명의 다른 예비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했어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 미국을 떠나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작은 어학원 건물은 낡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강사들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부터 한국 문화, 교육 방법론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수 과정 중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수업을 진행했어요. 처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경험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밤새 준비한 수업 자료로 첫 수업을 진행하던 날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열심히 노트를 필기하고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한국인 유학생 체린이가 선생님 덕분에 영어가 재미있어졌다고 말해주었을 때
처음으로 직업적 보람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해고당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선배 교사들에게 실제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문화 충격부터 적응 과정, 학생들과의 소통 방법까지 생생한 경험담을 나눠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속에서 불안함과 기대감이 공존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행 티켓을 예약하던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까요?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제게 미국에서 기회를 더 찾아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한국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혼자 어떻게 지낼 것인지 물으셨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않으냐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마이클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농담 삼아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제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다고 걱정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한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미국에서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생각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커피 한 잔 가격이 $5를 넘어갔고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급여는 제자리였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도 오르고 넷플릭스도 가격을 올렸죠. 작은 즐거움조차 사치가 되어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연수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수록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한국어 기초 수업에서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배우던 날 처음으로 이 도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생각보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서울 지리를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파트 계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은 확실했어요. 미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제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출국을 일주일 앞두고 짐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짐을 대부분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2개의 캐리어에 담았어요. 사진첩, 대학 졸업장, 할머니가 주신 행운의 동전. 이것들이 제 지난 28년의 삶을 대표하는 물건들이었죠. 생각보다 단출한 짐을 보며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출국 전날 밤 가족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모두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많으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함이 교차했어요.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요? 한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단정한 유니폼과 정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화장실에 들렀을 때 깨끗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미국 공항의 화장실은 대부분 지저분하고 낙서가 많았는데 여기는 마치 고급 호텔 화장실 같았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보내준 기사님이 공항 출구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툰 영어로 인사하시며 짐을 받아들고 차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는 모습, 번화한 거리의 네온사인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보이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뉴욕의 스카이라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첫날 밤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미국과 달리 편의점이 매우 깨끗하고 다양한 상품이 있어 놀랐어요. 특히 3달러 정도면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커피 한 잔 값이었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학원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은 깨끗했고 전자 안내판에는 영어로도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학원에 도착하자 원장님께서 직접 환영해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이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젊은 동료 강사들은 제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신경 써주는 모습이었어요. 첫 수업 시간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1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해밀턴 선생님입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했더니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미국 학생들과는 달리 한국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선생님을 존중했어요. 한 학생이 제게 영어로 질문한 후 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을 붉혔는데 오히려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교사로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미국 생활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의 물가가 미국보다 얼마나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학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이 2달러 정도였고 점심 식사는 9달러 정도면 충분했어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저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학원으로 향하는 길에 만나는 학생들이 해밀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에 항상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도 가능해졌고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저축 통장이 만들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매월 급여의 30% 정도를 저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주거비가 학원에서 지원되는 데다 의료보험도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많은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퇴근 후에는 같은 학원의 동료 강사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근처 골목길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새로운 한국 음식을 시도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김치찌개와 떡볶이가 제 최애 음식이 되었어요. 주말에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이나 남산타워 같은 관광지를 방문하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영어 강사인 민지 선생님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또 다른 강사인 준영 선생님은 주말마다 한국의 다양한 장소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학원의 분기별 행사나 명절 때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오시라고 초대했어요. 평생 부모님께 의지만 하다가 이제는 제가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전까지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보지 않으셨던 부모님이 아들의 초대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어디를 가장 먼저 보여드려야 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렙니다. 중년이나 노년층 한국인들의 직설적인 질문이나 관심이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더 드세요. 라고 하시거나 옆집 할머니께서 여자친구는 있어요? 라고 물으실 때면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때로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될 뿐
그 근본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을 맞이하는 오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낯설었던 감정은 어느새 편안함과 소속감으로 변했어요. 학원에서는 이제 중급반과 고급반까지 맡게 되었고 학생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제는 학원 원장님께서 재계약을 갱신하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원래는 1년만 경험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안정감과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매일 해고의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여기서는 내 능력을 인정받고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가끔 한국에서의 삶이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깊은 대화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어요.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상통화로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며 그 거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지 선생님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한국의 전통 결혼식을 처음 경험하면서 이 문화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결혼식 후 이어진 피로연에서 민지의 가족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민지의 소중한 외국인 친구라며 어르신들께 소개받을 때 처음으로 이곳에 진정한 커뮤니티가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궁궐들과 활기찬 시장,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대중교통과 안전함에 감탄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학생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시고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가 여기서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구나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으로 돌아가 다시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저는 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새 출발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배웠어요. 미국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높은 물가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루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처럼 제 앞에 펼쳐진 가능성도 무한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도전으로 보였던 결정이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모든 변화가 그렇듯 처음에는 두렵고 불확실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이라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용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해밀턴의 코리안 드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해밀턴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높은 물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용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